다음으로 조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북질건설위원회 조성현 의원입니다. 근본 중량구의 제240회 정례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유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중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어느 해보다 더욱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개월 동안 쉼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모든 분들과 바이러스 검사와 양성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역 곳곳을 방역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는 중량천 체육공원에서 코로나19 생생체육 공간을 오픈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늦어지는 틈을 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한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책임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청년 요즘에 힘드실 텐데 얼굴에는 힘드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잘 도와주셔서 드셔도 참으시는 거죠? 아이고, 잘 도와주셔서요. 그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만 고민이기 때문에 힘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고민을 바라보면 청년께서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민선 7기가 들어와서 2년여가 됐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한 일은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갖도록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목 7동 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면목 4동과 면목 7동 주민센터와 상봉이동 복합센터와 비교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동 주민센터의 전체 면적을 합해도 상봉이동 복합청사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머무는 아주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입니다. 특히 면목 7동 주민센터는 16개 동 주민센터 중 면적이 제일 협소하고 전체 면적은 상봉이동 복합청사의 한 개층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여 조금은 보강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많은 문화와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지역 주민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동 주민센터 건립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지역의 최우선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2년 차인 2020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무엇보다도 특히 반가웠던 사업은 면목 7동, 중화이동, 무기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면목 7동 주민센터 건립도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며 이 자리에서 구시장님께 면목 7동 주민의 수건사업인 면목 7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사 신축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토지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고는 보상비가 9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19억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도에 중량구청에서는 동청사 신축을 동시 3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이 완공까지는 면목 7동 복합청사도 193억 원에 되는 예산이 소요되며 무기동 복합청사와 중화이동 복합청사 건립까지 합치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 많은 돈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확보하여 동청사를 마무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청사가 협소해서 주민 여러분들 특히 면목 7동 또 면목 4동 주민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다는 말씀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현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 노후된 동청사들 저희들이 새롭게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저희들이 동청사를 새로 짓는데 역시 가장 과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사업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노후도를 보고 또 현재 실태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우선 가장 불편한 곳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선 면목 7동은 가장 지금 불편이 큰 곳이기 때문에 4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80년에 지금 준공한 건물인데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워낙 지금 협소한 그런 청사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뭐 이렇게 신년 인사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규모를 지금 현재는 158평인데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옆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 센터까지 합쳐서 전체 한 1000평 정도 이게 되는 청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지금 겪는 불편을 전부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산이 한 196억 원 정도 듭니다. 소요가 되고 부지 매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억 지금 여기에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가 이제 건축비인데 지금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이제 협의 매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재정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에 일부는 이제 확보를 해놨고 필요하면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수 과정에서 협의되는 대로 재정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건 다음 때 연차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는 협의 매수가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간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은 협의 매수 또는 뭐 정 안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 맞게 저희들이 재정 투입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은 우선 당장에 필요한 예산들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 초기에 이제 지급해야 될 예산을 확정을 해놨고 협의 또는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뭐 추경이 됐든 뭐 하다못해 정 비상의 경우에는 뭐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 계획은 다 가지고 거기에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중화 2동, 북 2동 청사까지 이제 염려를 해주셨어요. 전체 보면 500억 이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냐. 저희가 일단 구비는 저희들이 당연히 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시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요. 또 일부 사업비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또 최대한 또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무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주민 그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수영장 등에 이제 주민 체육 편의시설을 짓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그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면서 복합 기능에 대한 그 시비, 국비 지원분을 또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무기동은 일부 국비를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형식으로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한 기능 지원 기준에 맞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중남 구비를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으로는 그 차질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면목 7동, 중화 2동, 북이동 등의 동청사 계획은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청장님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동청사가 이제 신축이 된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 주민들 기대가 아주 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에도 이제 그 신청사와 관련해서 추진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민선 7기 돌아가지고 그런 상정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신청사를 지금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장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북이 있는 곳이 바로 옆에가 이제 면목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때만 되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신청사가 이제 건립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좀 주차장을 좀 같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과 주변에 그 주차남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도 하시지만 그 공공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청장 생각 어떻습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면목시장이 지금 주차난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길을 하나 뭐 건너야 되긴 하지만 면목 7동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같이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꼭 그거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같이 사실 면목시장 상인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센터까지 이제 부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많이 파서 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지금 쭉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지에 이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에 더해서 면목시장 상인들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더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또 그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지금 실무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그 바로 옆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이나 면목시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 별도로 공용 주차장 하나 만드는 방안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주차장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재래시장이 주차난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좀 한 번 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청장님은 서울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실 때 100년 만에 한 번 나오실 만한 분이라고 아주 극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나는 청장님 마음만 잡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행정복합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건 부정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그 부정질의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상임위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LH, 국토부, 그 다음에 SH, 서울시, 그 다음에 법원, 우리 중량구청, 참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정리가 좀 돼서 이제 SH 공사에서 행정복합타운을 직접적으로 이게 공사를 하도록 이런 정리를 좀 다 해서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진행되던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행정복합타운의 그 행복주택, 그 다음에 청년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게 한 1000여 세대 이상이 지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복주택이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공연장이 지금 496석인가 그런데 이 공연장을 600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민회관이 건립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게 아마 50석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도로 본의원이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좌석수를 490몇 석으로 줄립니다. 그 줄리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그 객석이 너무 그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현대화 시킨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개정된 법이 500석이 넘으면 그 상급 이상의 일정 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상의 직원을 3명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650석에서 490석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걸 600석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라리 600석으로 할 것 같으면 2000석으로 좀 늘려주세요. 어차피 그 요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량부에도 그런 이제 많은 인원이 들어갈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이 봐줘서 신축을 하실 때 객석을 좀 좌석을 늘리는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SH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 사거리 그 동사무소가 있는 정사구 사거리가 이제 사동으로서는 제일 중심지인데요. 사동 청사 부근으로 그 청소년 수정관이 지금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이제 저쪽 남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근데 사동 주민들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S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단독 건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단독 건물로 가고자 할 것은 아마 그분들은 생각 그럴 겁니다. 저는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청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청사가 현재 위치에 있을기를 주민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목 사동의 면목 행정복합타운이 사실 우리 사동 주민들의 사실 여망이 담긴 대규모 이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조성현 부의장님께서 즐겨줄 세 가지 말씀,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 입장 최대한 더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참 여러 가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기능도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청사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땅의 그 구조도 지금 이게 니은자 내지는 하여간 기역자 이렇게 꺾어져 있는 영마중학교를 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지 여건을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 구민회관부터 동청사, 청소년 수련관, 또 근로자 아파트,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같이 배치해야 되는 이런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 부지 확보 문제와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잘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계획의 안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는 때까지 주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째로 행복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행복주택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장진자 의원님께서도 저쪽에 목동역 주변에 이제 행복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7호로 현재 지금 안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SH에서 만든 계획안에 따르면 이게 이제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SH에서 만든 이게 아니라는 게 주어진 이 부지 4천여 평의 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기능들 약간 복합 기능들 거기를 유치해서 이 부지에 실현하는 방법이 이거다 하고 지금 안을 한번 낸 겁니다, 이게. 근데 현재 안에 의하면은 이제 2,7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각 주체별로 쭉 부담하는 안을 지금 짠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부지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SH 출자를 통해서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SH가 이제 제공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사업비의 이제 많은 부분은 SH나 서울시가 좀 부담을 좀 하고 또 일부 부분은 또 구도 부담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한 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행복주택이 이제 1007호라고 안을 짠 근거는 이 사업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행복주택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청년이나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청년 신혼주택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물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주택, 신혼주택 계속 그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H에서 짤 때 사업비 2,700억을 놓고 이거를 여기저기 이제 부담부를 좀 짠 다음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얼마를 받아야 이게 이제 사업비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행복주택 아시는 대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호당 막 한 6, 7천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개 매칭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여기 좀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짜면 지금 이 복합타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다고 안을 지금 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적정하냐, 지역 여건에 이게 맞냐 이런 데 대한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하고 다시 좀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정하는 방안을 좀 짜봐라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 구조를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행복주택을 아까 300세대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백 세대를 줄였다. 그러면 이제 그 줄이는 데만큼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지원비는 국비나 시비가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 의원님들, 주민 여러분 전부 좀 우리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행복주택 규모가 어디냐 그걸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지금 시점에 있다. 그 과제를 지금 SH 줘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연장 말씀 주셨습니다. 600석으로 할 거나 2,000석으로 하자. 저도 2,000석 하면 좋겠습니다. 2,000석. 얼마나 꿈의 2,000석입니까? 이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다음 규모가 될 것 같아요. 2,000석이 되면. 근데 이 공연장이라는 게 이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죠.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공연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국민회관 강당, 겨우 우리 이제 구청 지하 강당에서 이렇게 전문 공연장이 아닌 데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규모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장님 주신 대로 일단 건설할 때 건설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은 다음에 이게 운영이 될 거냐. 어느 정도 계속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물론 적자는 나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무지하게 지금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500석 정도 되잖아요. 지금 아까 495석이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거보다는 조금, 여기 행사할 때마다 보면은 이게 국민회관에 이게 주변에 이렇게 복도에도 앉아있고 말이죠. 이렇게 그 행사에 따라서 이제 협소한 느낌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컸으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판단들을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합담을 지으면서 현재보다는 조금 키워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그 600석 정도 판단을 해봤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그 보신 대로 이렇게 니은자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기역자가 되는데 그 구조에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다 이제 여기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대단한 그 층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층고를 요구하게 돼서 이거를 배치하게 되면 공간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그 방안은 어디까지냐. 그게 또 하나의 지금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600석까지는 이제 수용이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도 가능하고 나중에 운영도 이 정도면은 600석 만석을 많이 채워가면서 하는 행사들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안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키우자는 의견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 나갈 건데요. 아까 그 행복주택 규모와 마찬가지로. 공간상 이게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기술적인 그런 이제 검토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키웠을 경우에 운영이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충무 아트홀이 한 1000석 조금 넘는 규모인데, 그것도 대규모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은 어떤 문화 복지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자는 어느 정도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그 정도라는 거는 그 규모의 공연장이 최소한 운영에 최소선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행사나 공연이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은 한 5, 600석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더 크게 하면 더 큰 그 공연을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규모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면서 가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과 운영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0석 정도를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좀 느리든지 조금 조정하든지 하는 거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공간 구조 이제 저거를 봤을 때 저게 이제 SH 아닌데 SH도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초기에 사실 그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들은 저게 그 공간의 전체 규모가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쪽에 그 행복주택이나 이쪽에 지을 때 그쪽에 일부 공간을 거기에 복합으로 넣으면 가장 좋겠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는 방법이겠다고 판단을 그 방안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그 법령에 이게 아시는 대로 독립건물을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건물로 가지게 되면 이제 공간 배치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떼줘야 되니까 별도로 땅을 떼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합으로 하게 되면 공간만 어디다 배치하면 되는데 독립건물로 하자면 땅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아예 그것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은 대단한 비효율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다 다니면서 이제 선거적고 다니면서 기준 고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이거 하나만 놓고 이렇게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 하고 계속 의견을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단독 건물로 가자 해서 이제 이게 지금 기준을 줬고 SH에 단독으로 그럼 하자 해서 나온 안이 저건데 저 위치도 저희가 현재 안은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거리 부분 쪽이 지금 이제 동청사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사방에서 좋으니까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요, 이게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 나가면, 이제 설계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넣어야 될 기능은 이거다. 그리고 전체 땅은 이만큼이다. 그 용적률 이만큼 정상에서 이만큼 주겠다 해놓고, 야, 니들이 한번 그러면은 최대한 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와봐라. 그래서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건 건축가들이 얼마든지 좀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위치와 이 동정사 위치 부분은 얼마든지 좀 주민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간으로 배치하는 걸 연구를 해서 설계안을 내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좀 더 의견을 유념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쭉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더 희망을 거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지금 진행이 되도록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뭐 거의 다 가차화지역 같아서 제질의를 안 드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내 IC를 가보면 아주 개벽이 돼 있어요. 한 2년 사이에. 여기다가 그 주택 공간으로 한 1000세대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거기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이제 공연장도 이제 새로 참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 또 들어가게 되는데 꼭 거기다가 주거 공간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뭐 애니메이션 뭐 센터를 하나 좀 유치를 한다든가 말이죠. 이래서 젊은이들이 수련관과 젊은이들이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SS공사의 수익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할 수익사업을 좀 찾아서 주택이 아닌 지금 일자리와 연관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니까 앞으로 좀 적극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대화 잘 하시잖아요, 우리 청장님.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7개 행정부가 참 행정이 앞서간다 이런 느낌을 본의원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 다른 일들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추경도 한 3억 정도 해드렸는데 그게 운수 종점 차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변이 어차피 행정복합타운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 거기 그 위쪽에 재개발 아파트도 이제 금년 말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50번 종점 위에. 그러면 이제 아마 민원이 계속 지적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지 우리 행정부에서 그 차고지를 좀 어떻게 좀 개발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금년에 3억을 그 용역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발빠른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차고지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행정복합타운을 저희들이 이제 실행해서 완성하게 되면 어떤 미래의 모습이 이제 면목사동 주변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 최신형의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그 옆에 이제 가장 오래되고 또 주민들에게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버스 차고지만 이제 2개 옆에 남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행정복합타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 취지에 잘 동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 용역비 3억을 주셨는데요. 우선 그 북분수가 있는 그 차고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공용 차고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구상을 좀 정리하는 그 용도를 지금 진행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지의 과제는 면목 사동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정리해 나갈 텐데요. 사실 그 공용 차고지 부분은 예전부터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진행을 해왔어요. 거기에 주 방향은 우리 그 면목동 그리고 중랑구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그 패션 봉제 업체들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거기를 쓰면 좋겠다는 게 이제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해 왔는데 마지막 남은 그 관문이 그 공용 차고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그 부지에 공용 차고지와 패션 봉제 업체 지원 기능을 복합으로 집어넣자. 이 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제 그 안이 차고지 기능을 하기 위한 차량 주차 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계속 그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와 있는데 저희는 그 부지와 함께 북부운수 부지가 훨씬 한 2배 정도 큰 땅인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이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건설됐다는 걸 전제로 지금까지는 그 부지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해왔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여러 기능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면목사동 주민 중랑구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대로 면목사동 주민의 염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차고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건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동시에 개발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뭐 빼내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차고지 없앨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의 그 중요한 축이니까. 그래서 고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복합다운과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발빠르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안도 아마 주민들이 그 원하는 안으로 이렇게 나오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 지역이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완공이 되면 어차피 필연적으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경도 어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지금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마 충실하게 나오리라 이렇게 본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그 도시개발 아파트 사진 좀 하나 좀 올려주세요. 도시개발 아파트, 지금 도시개발 아파트 2번 출구인데요, 7호선. 용마선역 2번 출구인데, 청장님 저 한번 가보셨죠? 뭐 여러 번 가봤죠. 네, 여러 번 가보셨죠? 예. 하도 뭐 동네를 한 2주 전에도 안 맞고 도르신 걸로 본연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개발 아파트가 신축을 하면서, 저 상가가 이제 그 신축이 됐는데, 그 2번 출구가 나중에 이제 뚫리다 보니까, 그 2번 출구하고 상가하고 그 간격이 좁아가지고 휠체어도 간신히 지나갑니다. 그게 아주 그 보도에 아주 불편함이 있어요. 상가도 좀 노후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행정타운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타운 개발 계획이 또 하는, 공사가 지금 SH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H공사가 이왕에 할 때 거기도 소유가 지금 SH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걸 지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의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직원들이 또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질의를 해서 답변서도 받아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좋은 의견이세요. 사실 이게 도시개발 아파트가 영구임대 아파트로 지금 거의 약 30년이 지금 돼가고 있어서 많이 노후화돼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 상가 부분, 이거는 지금 아까 지하철 2번 출구하고의 보도 문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구조 자체가 사실 잘못 만들어진 거죠. 영구임대 아파트, 이게 도시개발 아파트에 사실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노령인구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도를 만든 거는 처음부터 좀 배려가 부족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지난 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택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를 털어서 도시개발마트도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상가, 뭐 복지관 다 이렇게 새롭게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그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SH 입장에서는 또 그 사업 우선순위들이 있어가지고 재정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 우선적으로 상가 부분하고 복지관 부분이라도 우선 그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금 SH에 내놓고 있고요. SH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상가 부분하고 복지관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건 먼저 투자를 해서 재건축을 하자. 이 의견으로 계속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SH 본사가 저희 국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도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참 한 사업 중에 아주 독보적인 일을 좀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업도 우리 행정복합타운과 그 도시개발 이런 다 연동이 SH와 연관이 있어요. 저희로 오시니까 그것 좀 잘 해결하십시오. 괜찮습니까? 같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살아야 되니까. 예. 하실 수 있죠, 우선. 예, 원님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게 SH가 저희로 오는데 그거 안 해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안 오시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안 오면 안 되니까 일단 오기는 와야 되는데 SH 본사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잘 청년께서 하셔서 예. 난 청년이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 그 문화재단이 저희가 좀 타구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준비를 하시다가 금년에 이제 작년에 TF팀 7월에 구성이 돼서 금년에 이제 시작이 지금 이제 다수로 올렸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본의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청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상황이 이제 다변화되는 가운데 센터 기능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그 법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구비가 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년께서 감당할 수준 내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임원 관계를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문화원이 개원할 때부터 제가 관심이 함께 했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번 문화재단을 이렇게 한번 관심을 기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화원을 개원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안배를 좀 많이 했어요. 임원들 안배, 또 지역 안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처음에 개원할 때도 지금하고 그 당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만은 정당 대표도 한 분씩 받았고 여당 야당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지역구 개념을 지금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구정길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분들 반, 북쪽에 있는 분들 반 이렇게 해서 안배를 했어요. 근데 임원 원구성을 하신 거 보니까 11분을 하셨는데 이게 6분은 이렇게 이제 북쪽에 다 계신 분이고 남쪽에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특히 면목동이 청장님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옛날에는 8개동이었습니다. 이제 행정동 변경되어 6개동입니다. 그러면 중량구가 18개동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면목동 남쪽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면면을 보니까 또 임원들이 아주 특출해요. 정말 자격이 있고 정말 모시기 힘든 분도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이 되셨는데 그 임원들의 그 자격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어떤 그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14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금 면목동에 있는 분들도 좀 찾아서 찾으면 나는 그런 인재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 좀 찾아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임원에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청년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설립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게 이미 문화 시대가 왔는데 문화재단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늦었지만 문화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그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건 아닌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북쪽입니까? 북쪽이 이렇게 많이 편중되지 않았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쭉 따져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례에서 15인 이내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이사 선임 등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는 좀 이렇게 여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동의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죠. 예. 이 공직자윤리법을 나는 왜 만들어 놨을까? 공직자윤리법을 만들 때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이해 충돌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지금 소란이 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도 이제 봐집니다. 어찌됐든 그런 공직자윤리법에는 나는 이해 충돌에 관한 내용도 나는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이사를 선임하시면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본의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공직자윤리법, 소위 말해서 내용에 이해 충돌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난 본인이 안 해야 된다. 본인. 본인이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공고가 뜨니까 응시를 했고 거기에 또 심을 해서 본인이 일단 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를 또 거치게 돼요. 물론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통보한 내용이 다만 해서 단소장을 달아서 내려버려요. 왜 이렇게 씁니까? 그 단소장에도 임명권자인 청장님한테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분이 나는 정말로 우리 중량구를 사랑하고 이 문화재단을 정말 빈틈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가 라고 의심해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광원 속에서 정말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문화재단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 성장님께서는 이분을 꼭 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화재단을 이제 첫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사장, 대표이사, 그리고 여러 이제 사무를 처리하게 될 본부장, 직원, 그리고 또 이사님들을 쭉 구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를 잡는 게 대단한 이제 행정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의 이제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을 초기 출범 단계에서 어떻게 가장 빠른 시기에 이거를 안정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시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이제 이사분들은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쭉 한 번 들어가고, 이사장님은 이제 전문가분을 좀 모셔오는 걸로 했고, 대표이사는 초기 단계에 이제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한 구성 정착을 위한 노력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건 행정적 영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직자윤리법 등의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요. 당연히 이제 뭐 현직에 있다가 퇴직 후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그러한 업무 취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저희들은 100% 준수를 해서 심의 절차를 다 거쳐서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심사를 엄밀히 했고, 그 결과 업무 취급이 가능하고 이 보직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진행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총장님께서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한 걸 뭐 임명을 또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 대로 물론 모든 조직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정말 경험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은 제가 제일 반가웠던 것은 3년 전에 제가 구정지휘를 통해서도 우리 장미축제를 하면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다 안고 갈 건가, 이거 아웃소싱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구정지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화재단이 태동이 되면서 안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걸 함께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실 터인데, 이런 어떤 문화의 프로그램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의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또 뒷받쳐야 그 프로그램이나 진취적인 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 지금 뒷받침이 되는 것도 본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문화원 설립할 때 기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문위원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이분이 나름으로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줘서 이사분들이나 대표 이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이분이 정말 우리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왜 그런 생각은 못 해봤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저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웃중들이 있을 법도 한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정말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발하는 취지에 맞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걱정하는 기후가 하나의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완성이 되면 저는 문화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조직에 관해서는 저는 눈빛만 봐도 다 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재원은 아마 무지개수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직이 완성이 되면 그 차후에는 전문 문화인 맡아서 우리 문화인들과 함께 정말 우리 중장구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부의장님께서 잘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이게 문화재단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죠. 네.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준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진, 또 거기에 뭐 간호사, 또 방역하시는 분, 검사하시는 분, 뭐 행정에 동원돼서 일하시는 분, 말할 수 없이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무부처인 장관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의원이 참으로 어젯밤을 설쳤습니다. 저희 중량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잘 행정을 관할해 주시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이러셔서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 한마디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몸이 무거웠던 것도 가라앉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우리 구청장에 밑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더욱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량구의 탈대에 의해서도 우리 조희정 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수고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폭우가 이렇게 잊지 못했던 폭우들이 국지성 폭우들이 아마 올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던데요. 그 다음에 또 더위도 예년과는 다르지 않게 지금 더위가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기상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힘내시고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제도 각별히 지금 미리미리 지금 점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